우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ABS 미국 송급의 영국실장 원맨입니다. 사실 저 한국에 온 지 15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왔던 도시가 진해시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창원시를 다시 방문하니까 좀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좀 ACOTK라고 OCCS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있는지 그거에 관련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보시면은 단계별로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ABS가 어떤 일을 하는지 COT에 관련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에 인볼되는지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넷제로 목표는 해양 쪽에서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그 목표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 쪽에서도 지금 우리 배출량을 보시면 3% 정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뭐 조선소들하고 아니면 손주들하고 방문하거나 얘기했을 때 제일 큰 컴플레인은 3% 정도 안 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다른 산업 쪽에서는 동향이 더 많고 왜 해양 쪽에서 교정이 이렇게 강하고 계속 뭐 털어먹고 많고 이런 컴플레인이 많고 근데 사실은 해양 쪽에서는 관리하는 IMO가 있어서 교정을 그쪽에서 하고 근데 IMO를 왜 만들어서 사실은 각자 국가적에서 그 나오는 내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IMO 쪽에서 이런 일을 관리하기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편합니다. 근데 여기다 보시면은 지금 계속 송마트를 늘어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예측하는 매출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어요. 근데 넷제로를 타깃을 잡기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요새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는 재연구, 카본 캡처 그리고 또 ACOTK를 그 시스템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오드부크라는 것을 우리가 송박을 계속 주목하는데 지금 대체 연료가 너무 많이 갖고 앞에도 뭐 LNG, 메탄올, 아모니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오드북에서 몇 프로 정도 대체 연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16, 1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소평, 컨벤셔널 fuel로 딱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계속 교정이 바꾸고 있고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가 잘 될 건지 어떤 게가 실패될 건지 손주들은 사실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지켜보는 손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OCC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실은 오페레이터나 손주 입장에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간단하는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손박 온보드에 설치할 때 필요한 스페이스 그리고 카펙스, 콘텍스적으로 보면 그리고 각자 손박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작으면 스페이스가 크게 필요하니까 화물 차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발크성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또 힘들고 탱크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한데 그래도 저쪽에서 데이터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 프로젝트별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목표들 2050년 넷제로를 성공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들 중에서 CO2를 캡처하는 방법 좀 하나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캡처도 그 중에서 하나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본 캡처라고 ACOTK를 지금 카본 캡처라면 온보드에서 들어가는 시스템 그리고 ACOTK를 하면 그냥 CO2를 운송하는 선박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우리 선박에서는 캡처링하면 그 캡처링 한 다음에 저장해야 돼요. 세쿠스트레이션 그걸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거든요. 좀
현재 보는 시스템들에서는 거의 다 8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크지는 않고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있는 나라에서 없는 나라로 보내려고 하려면 레이쇼도 캐리어를 플렉시블 솔루션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을 보시면 TR의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우리 기술 준비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기술 준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보시면 뭐 캡처링 테크놀로지, 뭐 트랜스포트 하는 방법, 뭐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그리고 CO2를 캡처링 한 다음에 뭐 조작하는 것도 하지만 유틸리제이션도 그 옵션 중에서 하나예요. 그거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베베레지 응용적으로 쓰는 아이템들도 있고, 그리고 센티틱 필드로 대체 연료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아까 교수님들도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옵션 중에서 하나는. 근데 단계별로 보시면은 연구, 개발, 데모까지 세 단계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해양 쪽에서 OCC에서는 이 테이블이 아예공적에서 제출되는 리포트에서 나오는 테이블이었는데, 저기에서는 한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한 7, 8 정도 되는 거잖아요. 9단계 정도 된다면 아마도 2028년, 30년쯤에 그 예외를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체에서나 계속 확인해보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파일럿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풀스코프 콘셉트를 소치되는 소방은 아직은 거의 없고, 사실 그 없는 이유는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대략 좀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코노믹하게 소치를 해야 돼요. 스페이스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좀 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카펙스 쪽에서 돈 많이 들어가고, 그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하면서 좀 콤팩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CO2를 캡처링해도 CO2까지 보내는데 그 뒤에 어떤 한계에서 내가 그거를 디스차지할 수 있는지 페시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페시리티에서 또 다른 오프쇼어 페시리티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 아니면 에이포트에서 미루는 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나라들은 SU2를 사실은 플렉시블 솔루션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호주에서 보내는 거, 그것도 사실 옵션도 좀 있어요. 만약에 스토리지 페시리티가 있으면 우리가 SU2를 쓰면서 에어포트에서 디포트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규정적으로는 크로스보더 트랜스포테이션 보면 나중에 그거에 관련 레귤레이션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는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선반 쪽에서 보면 우리 크게 컨버션하고 포스트 컨버션으로 보면 되고, 대부분 우리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포스트 컨버션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포스트 컨버션 쪽에서도 제일 많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케미컬 소션. 그거 왜 그러냐면 CCCS라는 콘셉트나 기술을 세번 많이 우리가 육상의 공장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경험받으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비슷하게 해양 쪽에 선박 쪽에 그냥 인테그레이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이미 경험도 많으니까 많이 진행되는데, 근데 그거에 관련 문제들도 좀 있고요. 멤버리 세퍼레이션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쪽에서 하고, 세 번째는 컨슈머는 사실 우리 ABS가 인volved 파일럿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요. 저 컨테이너 베이스로 소치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캡처링 하면서 약간 같은 내용을 통계 그냥 모으면서 한 개 돌려주시면 되는 콘셉트인데, 근데 문제는 에피시언시가 크게 그리고 차이도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그 사이즈를 줄이려고 메이커 쪽에서도 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박 쪽에서 운항할 때 관리해야 되는 사실 교정들 있잖아요. 혹시 CII라는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들어보셨어요? 특히 배를 운항하는 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작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에서 26년까지 지금 IMO에서 그 데이터를 받으면서 검토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변경할 건지, 어떤 리비전을 할 건지, 그거에 관련 사실 스터디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하면서 나오는 배출량에 따라서 레이팅하는 기준입니다. 레이팅도 A부터 E까지는 있고, 사실 A, B, C까지는 문제 없고
3번 D 레이팅을 받으면 액션 플랜을 한번 E 레이팅 받으면 수정해서 액션 플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소주들은 지금 이쪽에 관심이 있고 계속 그거에 관련이 쉬운 거예요. 카본 캡처를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 우리 ABS 쪽에서 많은 스타트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설명드리려면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PCTC, 하키레 프로젝트이고요. 데이터에 따라서 베이스 시나리오는 엑지오고 그리고 에너지 에피시언시 기술을 쓰면서 여기에 나오는 AI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스테이트 콘셉트를 설치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필을 블렌딩하면서 대체 연료를 쓰는 방법. 마지막 YD는 OCCS로 설치되는 방법이에요. OCCS 30% 캡처링 레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보시면 베이스에서는 A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CI 레이팅 계산은 바로 매출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량을 저기서 빼면 레이팅이 굉장히 나오죠. 그래서 소주들은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산을 할 때 IMO에서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되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고 근데 현재 계산되는 방법에 OCCS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IMO 쪽에서 추천하면서 현재 레귤레이션보다 아마 앞으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단기간으로 내는 콘셉트인데요. 이분은 장기간으로 2050년 베이스로 계산되는 콘셉트고 70% 레이팅으로 계산됩니다. 그 70% 레이팅으로 계산했을 때도 보시면은 베이스는 L4고 LNG, 메탄올, 아모니아까지 대체 연료도 들어가고 OCCS는 보면은 2045년쯤에 레이팅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넷제로를 얘기하니까 단기로 그주는 거죠. 보시면 여기 70% 레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한 25년 정도 기간이 있어서 에피시언시가 좀 더 늘어나거나 70%도 90%, 95% 정도 줄일 수 있는 콘셉트가 되면 사실은 그 레이팅도 A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쉬운 거는 없는데요. 그리고 ACODK라고 OCC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리미트 스페이스, 특히 지금 조소수들 개발할 때 제일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온보드에서 그 스페이스를 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300톤 BLCC 기준으로 얘기하려면 하나는 OCCS로 들어갔고 데드웨이트가 줄이니까 카고 쪽에서는 좀 줄이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대체 연료 그리가 먹으니까 그럼 컴퓨테이션 안 되는 거잖아요. 오페레이터나 손질 입장에서는 카고가 많이 실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카본을 캡처링 할 때 디스차지 할 수 있는 패시리티 있어야 돼요. 그 패시리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유틸리제이션 할 건지 아니면 스토리지 할 건지 그거까지 갈 수 있는 네트워크하고 인프라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OCCS이 100% 개발돼서 설치해도 사실은 그냥 온보드에서 캡처링하고 CO2 탱크가 가득한 데까지 맞출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북유럽에서 노던라이트는 좀 잘 돼 있는데 모든 포트에서는 아니면은 메인 포트 쪽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그러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술이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해야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또 이것도 CCCS, 쇼베이스 쪽에서 개발하는 시스템 아니면 기술 쪽으로 생각합니다. 흐름을 보면 18년에서 24년까지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콘셉트로 보면은 쇼베이스에서는 많이 개발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템들 중에서 네트워킹에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ACO2 네트워킹인데 이런 시스템들도 늘어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파이프라인하고도 연결하고 파이프라인이 부족하는 데에서는 ACO2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하고 사실 ACO2 비교하는 콘셉트하고 스터디도 있습니다.
한 800km까지는 파이프라인이 에코노미 쪽에서는 좀 더 비용이 많이 세이빙 되는데, 근데 800km 이상은 SCO2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파이프라인은 거의 다 레지널이잖아요. 그 나라 아니면 그 나라랑 같이 이렇게 사업하는 다른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하는 네트워크인데, 근데 SCO2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북아시아 쪽에서 호주에 아니면 중동 쪽에도 사실은 플렉시블하게 파이프라인 없이 트랜스포테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SCO2 캐리어에도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콘셉트를 얘기 드리려면, 이쪽에서는 우리 육상에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멀리 돌아주는 시설들도 파이프라인으로 여기로 연결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각하면 파이프라인으로 옵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리가 사실은 부족하면 SCO2 캐리를 그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O2 캐리가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CO2만 트랜스포트 할 건지, 아니면 인젝션 할 때 SCO2 캐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보드에서 캡처링 할 때 중요한 거는 오프로딩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보드에서는 CO2 탱크까지 있으면 그 캡처링 했던 CO2를 디스차지를, 디스포즈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시스템별로 사실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콘스트레이트가 가능한데, 보시면은 10도 10은 간단히 하고 있고, 아니면은 한계수 페시리티가 있으면은 저쪽에서 디스차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IMO에서 진행되는 아이템들 중에서 하나는 CO2를 독성으로 바꾸는 톡식하고, 근데 톡식하고로 변경되면 문제가 뭐냐면, 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게 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아모니아 연구에 대해서 스타디를 많이 했을 때도 그런 문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누출이 생기면, 아니면 폭발이 되면 어떻게 갈게? 특히 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 시민들 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고, 그래서 스모스랑 시뮬테니어스 오퍼레이션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뮬테니어스 오퍼레이션의 가격 스타디 리스크 어세스먼트 해도 그거는 각자 한계 판단이라서 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도 10은 아주 플렉시블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그냥 앵크리지해서 한계수 좀 올려가서 저쪽에서 10도 1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사실 안전한 방법으로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숏 페시리티에서 타이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소 컨테이너로 연결하면서 디스포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콘셉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앞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 SCO2 캐리에, 그리고 온보드에서 CO2 탱크에 가령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압입니다. 지금 대부분 SCO2 캐리라고 카본 캡처 들어가는 CO2 탱크는 다 타입 C로 트레저블에서 그거는 트리플 포인트예요. 트리플 포인트가 5,200 정도 돼서,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탱크가 압이 없는 타입 A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타입 C로 들어가고,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사실은 우리 한국 조선소들도 개발을 많이 했고, 대학교들도 같이 연구하면서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면서 큰 SCO2 캐리어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하나 문제는 두께입니다. 사실 초판의 두께가 늘어나면 비용적으로도 사실은 좀 부담이 많이 생기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압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로우 프레셔한 매트리얼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보시면 거의 다 미디엄 프레셔로 한 15에서 18bar 정도 되는 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내가 지금 우리 성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SCO2 캐리라고 하면 거의 퓨얼 SCO2로 보이진 않아요. 멀티가스 캐리 콘셉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작은 SCO2 캐리들은 좋은데 한 대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CO2 운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20K, 30K, 얘기하는 40K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라인가 있는지, 그리고 한 렉으로 갈 때, 돌아올 때, 오페레이트나 노선 입장에서는 그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도 다른 카드로 실어야 되니까 그거를 가능한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멀티가스 캐리어 콘셉트로 가능한 메테리얼하고 선박 타입들도 사실 메리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문제되는 부분은 하나는 밀류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테리얼을 보면은 한 마이너스 30 얼마 정도까지 되는데 그 온도보다 좀 더 밑으로 가면은 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멀티가스 캐리어들은 뭐 LPG, 프로페인, 뷰테인 아무 데까지 씁니다. 특히 뭐 LPG는 마이너스 42, 3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실은 메테리얼 쪽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플 포인트를 보면은 이쪽에 나도 어차피 그 부분을 많이 들어보시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고 뭐 드라이 아이스, 가스나 뭐 액체로 같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만약에 로우 프레셔로 가면 트리플 포인트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기를 위해서 뭐 안전에 관련 뭐 컨셉트가 있어야 돼요. 뭐 알람 레벨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앞으로 좀 한 1도 정도 좀 높게 뭐 관리할 수 있는 뭐 컨셉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업 입장에서 계속 알아보는 컨셉트입니다. 그리고 데인시티나 퓨리티나 임퓨리티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특히 임퓨리티나 스페시피케이션도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ABS 쪽에서도 뭐 대학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임퓨리티에 관련 스터디도 요새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토리지, 뭐 섹스레이션 아니면 저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쪽에 가서 뭐 CO2를 저쪽에서 저장해야 되는데, 근데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여러 가지 있고, 우리 사실 그 인젝션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하나는 EOR, NX Oil Recovery. 혹시 그 컨셉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 사업에서는 새로운 건 아니고, 옵션 드릴링 하는 뭐 그쪽에 지난 40년 동안 하는 컨셉트입니다. 저 리저블에서 원유가 많이 안 남으면 압이 돌아주잖아요. 압이 없을 때는 그냥 CO2를 압을 시키면서 남는 것을 좀 내는 방법. 그래서 그런 컨셉트나 기술이 이미 있으니까 사실은 그 컨셉트를 좀 더 변경시키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CO2를 그냥 그 컨셉트로 그냥 뭐 리저블로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 옵션 페시리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ACO2 캐리어를 뭐 시스템 설치하면서 뭐 플레이트나 뭐 컨셉트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ACO2 캐리어나 뭐 카본 캡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노던 라이트 프로젝트. 그래서 페이즈 1은 진행됐고 지금 페이즈 2도 진행되니까 사실 그 프로젝트는 많이 경험도 지금 받는 거고, 저기 뭐 유럽 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 ACO2 캐리어를 통하면서 뭐 노르웨이 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뭐 옵션 했을 때 보낼 수 있는 컨셉트. 여기 인젝션 컨셉트를 보면은 다이렉트 인젝션, ACO2 캐리어를 통해서 다이렉트 인젝션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툴에 가고 뭐 앵글 로딩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중간 시설, 플로팅 패시리티 같은 거를 쓰면서 ACO2 캐리어로 인스테이스하면서 그 패시리티에 뭐 CO2를 뭐 트랜스퍼하고 그쪽에서 인젝션하는 방법, 아니면 다이렉트 인젝션, 오프쇼 피스 스트럭처 아니면 플로팅 스트럭처에 다이렉트로 인젝션 할 수 있는 컨셉,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ACO2 캐리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아이템, 뭐 카버할 수 있는 뭐 컨셉입니다. 그냥 카버를 치료할 수 있는 손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데카보니세이션을 위해서 뭐 키 아이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적으로 또 얘기하려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뭐 파리 협정, 파리 섹터. 그 넷지로는 파리 액주먼 쪽에서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고, 현재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71개 정도 나라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를 제출했습니다. 그쪽 71개 나라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뭐 CC 스트래티지도 그 데카보니세이션 뭐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대한민국도 하나입니다. 뭐 CCS하고 관련되는 레귤레이션을 보면
UNFCCC, 뭐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또 하나는 IMO의 런던 프로토콜. 런던 프로토콜은 좀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CCS하고 뭐 CO2 트랜스포트에 관련 내용에 직접 걸린 레귤레이션입니다. 또 하나는 뭐 IPCC, IEI, 뭐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특히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CCS 피시리티에 관련 데이터베이스 계속 트래킹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넷지로를 성공하기 위해서 뭐 CCS 개파가 얼마 정도 필요하는지 그런 거에 관련 스터디도 그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온라인에서 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한테 그리고 뭐 레이저널 쪽에서 EU 쪽에서는 뭐 CCS 디렉터, 뭐 미국 쪽에서 뭐 대파 뭐 일반인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UNCLOS 들어보셨어요? United Nations Law of Sea. 그거 지금 CCS하고 OCCS하고도 걸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사실 디스차지를 하잖아요. 그 컨셉트의 그 레귤레이션 보면은 직접 바다에 디스차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금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염을 변경시키면서 다른 오염으로 바꿔서 디스차지 할 수도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그쪽에서 강의를 해봅니다. 또 하나는 런던 컨벤션. 그래서 런던 컨벤션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요새 지금 카본 캡처라고 CO2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2006년에 시외도로 조정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수정됐고요. 2009년에 CO2 엑스포트가 우리가 지금 크로스보더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기준이 레귤레이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19년부터도 수정되는 내용으로 암행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CO2 캐리어 콘셉트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CO2를 보내서 사실은 런던 프로토콜 기준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ABS는 미국 선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volv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선거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실 선거들은 대학교들하고 교수소들하고 계속 프로젝트를 인volv하고 프로젝트 개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선급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배를 금상하거나 동료 승인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무소가 너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도 아래로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새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한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련 스터디하는 부서도 다르고 그래서 카본 캡처에 관련 사실 인volv되는 아이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저기 애쇼드 캐리의 리ኳ이먼트 카본 캡처 리ኳ이먼트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매년 나오는 사스테이너블 아웃풋 화이트리프트 이런 것도 스터디하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우리가 인volv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은데요. ACO2 개발하기를 위해서 AIP를 여러 가지 조선업소한테 알려주고 또 다른 것들 보면은 플로이드 인젝션 페시리티에 관련 프로젝트 개발하는 그쪽에 보면은 CO2 인젝션 근데 주목하고 2012년에 아마도 개발했던 프로젝트도 하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도 제일 개파가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ABS는 글로벌 OCCS 코레이션의 멤버들 중에서 하나고 그래서 그 그룹도 여러 가지 OCCS 콘셉트를 여러 가지 선박 타입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피지빌리티를 어떻게 할 건지 스페이스에 관련 에비리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펙스 오펙스 쪽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테크와 이코노미 아나리시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세티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애드바이저리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카본 밸류 체인을 하는 아이템들이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메이커들하고 조선소들하고 대학교들하고 사실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를 위해서 많이 인volve되고
인더스트리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쪽에서도 이걸 공부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든지 우리 쪽에서 또 컨택을 하시면 우리 하고 연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O2 감소에 대해서 오시스와 애쉬부트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4가지 질문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오시스의 적용이 가장 유리한 카본 캡처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일 많이 개발되는 기술이 아민 베이스라서 사실은 좀 현장에 있는 대부분 업체들은 한 17개인가 18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많은 업체들은 좀 아민 베이스를 쓰는데 쇼 베이스에서 사실은 아민 베이스에 가는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뭐 크라이오제닉은 아직 엄청 기다려서 멤브레인도 그렇고, 근데 뭐 칼슘 루밍도 사실 실제로 프로젝트 있는데 좀 에피시언시 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좀 비교가 안 되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IMO에서 OCCS로 포집한 탄소 포집량을 탄소 지각도 CII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지? 인정하지 않은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더스트리 쪽에서 계속 프로젝트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IMO에 사실은 OCCS에 관련 지난 1년 동안 리포트가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IMO 타깃은 넷지로를 성공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옵션은 그냥 대책 연구라고 친환경 연구만 아니고 그거 성공할 수 있는 OCC에서 옵션들 중에서 하나로 해서 그 리스트를 보시면 요새 유튜브에 보시는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리포트에 따라서 현재 계산, 뭐 시야의 계산 방법, EDIX의 계산 방법도 어떻게 해야 OCCS를 쪽에 추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리포트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ABS를 제외한 타 상품들이 OCCS 정착 선박에 대한 로테이션 선구를 유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은 온보드 카본 캡처 스토리지 리퀘어먼트인데요. 그 책 안에서 OCCS 단계별로 레디 노테이션하고 OCCS 정치되면 OCCS 노테이션에 관련 리퀘어먼트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현재 ABS에서 진행하고 있는 OCSS AIP들 중에 어떤 포질 방식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아민 베이스로 많이 진행됐고요. 근데 관심 분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AIP 경향 것도 이제 그 개는 말씀드리다가 멤브레인이나 탄산 칼슘 포질 방식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없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기술이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서 뭐 실제로 파일럿 프로젝트 단계로 넘어가는 업체나 프로젝트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CO2 저장을 위한 ISO 테이크는 왜 안 되나요? 돼요. 대수는 되는데 근데 용량에 따라서 캐파가 중요하니까 ISO 테이크를 사실은 양으로 보시면은 자꾸 사실은 어떤 손사도 품질 쪽에서 개발되는 컨셉트를 보시면은 저게 뭐 엘리베이터 플래시로 약간 ISO 테이크 기준으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손사들은 사실은 뭐 컨테이너나 발크선을 변경시키면서 ISO 테이크를 설치해서 뭐 ISO 테이크를 쪽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피시언시를 생각하면 탱크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메리트 있고 지금 가격 소비쇼 사실 비롯하는 효과니까 좀 실무 원수하는 약이 많으면 좀 메리트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은 이걸로 그치고요. 우리 발표해주신 우리 미국 선두협회의 마우마 알테크 임원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